종착지에 도달했을 때 비록 내가 추노가 되어 있을지라도 열차에 남아있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반드시 투자의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지주입니다.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와 많이 닮았죠? 오르락 내리락 치솟았다가 추락했다가 사람의 정신을 정말 쏙 빼놓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의 롤러코스터 같은 측면은 인간의 본능적인 흥미를 좀 자극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우리 보면은 롤러코스터에 탑승하려고 땡볕에 막 몇 시간 동안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주식시장 롤러코스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탑승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내고 땡볕에 몇 시간이나 줄을 서서 기다릴 거니까요.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처럼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추락하고 치솟고 그러다가 다시 또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죠. 이렇게 몸은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정신은 조금 늦게 도착해요. 롤러코스터 코스를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딱 거울을 보면은 내 몰골은 추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함께 주식 열차에 탑승했던 몇몇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라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분들은 주식시장 롤러코스터에 탑승하면서 안전장치 없이 탄 거죠. 안전장치 없이 주식에 탑승한 사람들은 종착지에 도달했을 때 그 자리에 없어요. 그렇게 주식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는 겁니다. 애초에 자신이 롤러코스터에 탑승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일 수도 있어요. 5세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타는 그런 전차 정도로 얕봤을지도 모르고요. 한편으로는 주식시장 롤러코스터 탑승에 달인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막 온갖 묘기를 선보이곤 합니다. 주식 차트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 타기도 하고요. 물 타기도 하고 불 타기도 하면서 막 이런 다양한 서핑 같은 기술을 뽐내기도 하죠.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묘기를 부리는 투자자분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저는 롤러코스터 위에서 짜장면을 먹던 모 개그맨이 떠올라요. 주식 투자를 시작한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그 롤러코스터에 탑승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이에요. 종착지에 도달했을 때 비록 내가 추노가 되어 있을지라도 열차에 남아있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반드시 투자의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야 합니다. 얼마간의 현금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굳이 현금이 없으시더라도 무리한 빚이 없으시다고 하면 안전장치를 어느 정도는 갖춘 셈이고요.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 안전마진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뭐 나는 솔로와 아니면 딩크족 부부와 4인 가족의 그 안전마진 기준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각자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전마진의 그 감을 잡기 위해서 보통의 월급쟁이 수준의 주식 투자자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월급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랑 생활비 같은 거는 감당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여윳돈으로 주식 투자를 아마 할 텐데 그 여윳돈이 좀 탐탁치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은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해요. 이때 약 3천만 원 정도의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요즘 신용대출 이자가 많이 올랐으니까 약 7% 정도로 감안을 해서 보면 한 달에 한 17만 5천 원 정도 이자비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빠듯한 생활비가 예상이 되지만 이게 또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 정도라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대출로 마련한 그 3천만 원의 투자금이 때때로는 반토막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시련은 찾아오겠지만요. 이게 아마 월급쟁이 수준에서 그렇게 무리한 수준은 아닐 테니까 마음의 안전장치를 단단하게 맨다면 월급로서 감당이 가능하실 거예요. 다만 대출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스스로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자신이 안전하게 롤러코스터를 즐길 수 있는 그 한도가 어디까지인지를 스스로 딱 정해야 합니다.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계획을 세울 때 주식시장이라는 열차가 때때로 지하 바닥을 뚫고 하락한다는 점도 명심을 해야 되고요. 조금 더 여유를 누리고 싶으신 투자자라고 하면 안전장치를 이렇게 몇 겹이나 더 두텁게 할 수 있어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현금을 보유하는 거죠. 보유 현금은 원화보다는 달러가 낮고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 고공행진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달러를 사는 게 좀처럼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달러는 어느 정도 사이클이 있어요. 주야장천 높은 환율이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달러에 대해서 시간을 좀 가지시고 관심을 좀 두고 지내시다 보면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그 시점을 꼭 반드시 만나게 되실 거예요. 1,200원대 밑으로 떨어지는 달러가 그 밑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오면 달러를 조금씩 사서 모아두면 좋겠죠. 이렇게 현금을 좀 차곡차곡 쟁여서 안전마진을 확보를
안전하게 두실 수 있을 거예요. 달러를 보유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증권사 해외 주식 계좌에서 외화 환전을 그냥 해두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해외 주식 투자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그 이제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일환으로 경쟁적으로 환전 수수료를 막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거 환전 수수료 장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은행 환전 수수료보다 증권사 환전 수수료가 훨씬 더 쌉니다. 고객들은 증권사 앱을 통해서요, 저렴한 수수료로 환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편하게 달러를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여기서 환전한 달러는요, 여행 갈 때 막 꺼내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신환 달러라서 금융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일종의 사이버 머니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현금을 조금 넉넉하게 보유한다는 것은요, 좀 말이 쉽지 이게 사실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 호황기가 오면요, 좋아 보이는 주식들이 되게 많아서 그것들이 이제 투자자를 유혹하거든요. 지금 당장 막 상승 열차에 탑승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막 조바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상승장의 탐욕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거는 좀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매번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중요한 순간에 현금 고갈에 시달리곤 합니다. 주식 자산의 한 20% 정도를 현금으로 보유하신다면요, S&P 500 지수가 30% 정도 하락을 하는 시점에도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현금 보유자분들은 오히려 이런 큰 수준의 하락을 기회로 여기면서 그동안 막 눈독 들여 왔던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시기도 하죠. 달러 자산 같은 현금 이외에도 금이나 채권 등을 안전자산으로 택하는 투자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돌이켜 볼 때 금과 채권은요, 안전자산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변동성이 꽤 큰 편이에요. 이들은 변동성이 진짜 높으면서도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전장치로 써먹기는 애매한 거예요. 특히 금에 대해서 환상을 가진 투자자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금은 멋진 장신구로서의 가치는 있을지언정 안전자산으로서 분류되기는 조금 어렵지 싶어요. 이건 지난 20년 동안 금 시세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 건데요. 금 시세 그래프를 보면요, 코스닥 작전주의 주가 널뛰기를 연상케 합니다. 이게 안전자산이랍시고 금을 보유했다가는요, 또 하나의 큼직한 변동성을 추가하는 셈이에요. 금은 세상이 불안정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우뚝 솟았다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어때요? 지금 좀 불안정하잖아요. 뭐 전쟁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갑작스럽게 우뚝 솟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에 지금 투자한 시점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가 고점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원금을 회수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을 안전자산 셈치고 사는 거는요, 리스크가 조금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금처럼 때로는 치솟고 때로는 푹 꺼지는 그런 자산을 안전자산의 위치에 올려뒀을까요? 그건 아마도 1971년 이전에 존재했던 금본위 제도에 대한 그런 향수가 남아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간 주식 투자를 이어가시려면 평온한 마음이 기본이에요. 그 평온한 마음을 위해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그 안전장치를 갖춰야 되고요. 안전마진의 기준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각 개인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처하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주식시장이 50% 정도 하락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있나? 수시로 이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의 롤러코스터에 탑승한 나의 적절한 수준의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구 흔들리고 있는 그런 잔에 담겨있는 물은요, 다 쏟아지기 마련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평온하지 않고 이게 막 마구 흔들리면 여기에다 불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막 마구 흔들리면 돈이 나에게 진득하게 머무르기가 어려워요. 흔들리는 마음밭에서는 돈나무가 뿌리내리지 못하겠죠. 안전장치 없이 롤러코스터에 탑승하면 놀이기구를 편히 즐길 수 없을 거예요. 날아가요. 안전마진 없이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장치가 없으면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시장의 맛을 즐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 평온함을 주는 그런 적절한 수준의 안전마진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적절한 현금 보유나 빚 다이어트, 그리고 단단한 마음가짐 등은요, 그 안전마진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투자하는 중간중간 마음을 쉬어갈 수 있게 그런 베이스 캠프를 각자의 기준에 맞게 마련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